안녕하세요. 집din구리입니다. 미국 주식 프로젝트 7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량주와 ETF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량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량주는 각 분야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어요. 보시는 화면은 핀비즈라는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미국 S&P 500의 구성 종목들로 만든 지도예요. 각 분야별로 회사들을 나누고 시가총액에 따라 크기를 나타낸 것인데 이 범위가 넓을수록 가치가 크다는 뜻이에요. 각 분야별로 자리를 크게 차지하고 있는 종목들이 그 분야의 우량주입니다. 시가총액이라는 말은 회사를 이루고 있는 주식의 총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A 회사의 주식이 총 100주가 있어요. 이 주식의 한 주당 가격은 10,000원이에요. 그러면 이 A 주식의 시가총액은 그 회사가 가진 주식 수의 한 주당 가격인 10,000원을 곱한 100만원입니다. 그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 가격을 시가총액이라고 해요. 그런데 주가는 매일매일 달라지죠. 이렇게 시시각각 바뀌는 시가라는 말을 붙여서 시가총액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화면을 보시면 분야별로 11개로 나누어지는데요. 기술 분야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 제일 크게 보이고 그 뒤로 인텔, 엔비디아라는 그래픽카드 회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서비스 분야를 보시면 구글과 페이스북, 디즈니, 넷플릭스, 통신주인 버라이즌과 AT&T 회사가 크게 보이고 있어요. 소비자 순환 부분에서는 아마존이 압도적이고 소비자 방어 부분에서는 월마트, P&G, 코카콜라와 펩시 등이 크게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주에서는 비자와 마스터카드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워렌 버핏이 만든 보험회사가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각 분야에서 엄청난 존재감을 뿜고 있는 회사들을 우량주라고 합니다. 핀비즈라는 사이트에 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주가가 어제에 비해 올랐는지 내렸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네모의 크기를 통해 회사의 규모도 알 수 있어요. 한국은 파란색이 내려가고 빨간색이 오르는 것을 나타내는데 미국은 초록색이 상승이고 빨간색이 하락이라는 점 알고 가세요. 제가 S&P 500에 대해서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S&P 500은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24,000개 중에서 상위 500개의 회사를 모아둔 것이에요. 이 말은 즉슨 S&P 500 안에 있는 회사들은 미국 주식시장 중에서도 우량주 중에서도 초우량주라는 뜻이죠. 이제 막 주식을 접하는 우리들은 미국의 작은 회사들을 알아가는 것보다 이렇게 큰 회사들을 먼저 알아보면서 그 기업들에 대해 공부하는 것이 더 쉬울 거예요. 하지만 회사를 하나하나 공부한다는 것이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에요.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강점이 있어 보이지만 또 다른 경쟁 회사도 있고 무엇이 다른지 비교하고 알아보기에는 저희 같은 초보자들에게는 너무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한 회사를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회사들을 모아놓은 ETF가 초보자에게는 더 잘 맞을 수 있어요. ETF라는 것은 주식과 펀드를 섞어 놓은 거예요. 주식은 회사의 지분을 쪼개서 개인이 거래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펀드는 다양한 회사들을 한 곳에 모아 놓은 것이고요. ETF는
Exchange Trade Fund의 약자로 교환할 수 있는 펀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펀드는 무엇일까요? 펀드는 전문 투자기관에서 여러 투자자들의 돈을 가지고 대신 투자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투자기관에 돈 좀 굴려주세요 하고 돈을 맡긴다면 전문 투자기관에서는 제 돈을 가지고 대신 투자를 해주죠. 이때 저는 제가 원하는 취향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들이 좋아요 라고 한다면 전문 투자기관에서는 배당금이 높은 회사들의 주식을 사서 펀드를 구성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떤 회사가 배당을 줄여버렸어요. 그러면 이 회사는 배당금이 높지 않으니까 제가 원했던 취향에 맞지 않겠죠. 그러면 투자기관에서 이 회사의 주식을 팔고 새롭게 배당금을 높여주는 회사의 주식을 살 거예요. 그렇게 투자기관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원하는 컨셉에 맞게 구성을 계속해서 바꿔주는 일을 합니다. 제가 원하는 컨셉을 투자기관에 이야기하면 펀드 매니저가 제가 원하는 컨셉에 맞게 투자를 해요. 계속해서 사고 팔면서 컨셉에 맞는 회사들을 구성하죠. 이때 펀드를 구성하면서 생기는 매매 수수료, 사고 팔면서 생기는 수수료는 제 투자금에서 지불됩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기관에서 대신 투자해주기 때문에 운용 수수료를 줘야 해요. 내 돈을 굴려주는 값으로 투자기관에 돈을 주어야 하는 거죠. 또 그 거래에서 손실이 난 부분도 다 제 몫이에요. 제 돈을 가지고 투자한 거니까 손실 난 부분도 제가 감당해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펀드에 가입했다가 중도에 해지를 하게 되면 환매 수수료, 즉 판매 처리 비용이 또 발생합니다. 쉽게 사고 팔 수도 없는 거죠. 내가 직접 굴리면 돈을 맡겨서 생기는 수수료도 없을 거고 이거 샀다 저거 샀다 하는 거래 수수료도 없을 텐데 내 돈을 남에게 맡기면서 내지 않아도 될 수수료를 왕창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 주식처럼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펀드, 바로 ETF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회사의 주식을 한 주씩 파는 것처럼 펀드를 잘게 쪼개서 한 주씩 파는 것이 바로 ETF입니다. 펀드는 한번 가입하고 중도에 해지할 경우 환매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ETF는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만들어서 쉽게 샀다 팔았다 할 수 있습니다. ETF도 운용 수수료가 있지만 펀드에 비해 아주 저렴해요. 펀드가 1%에서 2%의 운용 보수를 내야 한다면 ETF는 0.03%에서 0.5%로 운용 보수 수수료가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 ETF는 다양한 회사들을 한 곳에 모아둔 펀드입니다. 이때 회사를 모으는 기준이 다양한데요. 각각의 ETF는 컨셉이 있어요.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들을 모아놓은 고배당 ETF도 있고 배당은 없지만 성장하는 회사들을 모아놓은 성장주 ETF도 있죠. 부동산 회사들만 모아놓은 리츠 ETF도 있고 대출을 해주는 은행을 모아놓은 금융주 ETF도 있어요. 아주 다양한 ETF 중에서 내가 관심이 있는 회사들을 모아놓은 ETF를 찾아서 모아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게임을 좋아한다고 하면 게임 회사들을 모아놓은 ETF를 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제일 잘 알려진 ETF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제일 잘 알려진 ETF로 SPY라는 ETF가 있어요. SPY는 제일 잘 알려져 있고 가장 오래된 ETF예요. SPDR이라는 투자운용회사에서 미국 지수인 S&P 500의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ETF를 만들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500개의 회사들의 평균값을 따라가는 ETF입니다.
구성은 기술주가 33%로 제일 높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리는 ETF는 QQQ라는 ETF입니다. QQQ는 인베스코라는 투자운용회사에서 나스닥의 평균치를 그대로 따라가는 ETF를 만들었어요. 나스닥 자체가 기술주 중심의 회사들이 상장하는 곳이라서 4차 산업인 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 자율주행, 공유경제 등을 대표하는 주식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리는 ETF는 SPYG라는 ETF입니다. SPY가 S&P 500의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라면 SPYG는 500개의 회사 중에서도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 회사들을 모아놓은 ETF예요. 이번 코로나 사태처럼 글로벌 위기가 터졌을 때도 주가 상승한 기술주들의 비중이 높아서 수익을 내고 있는 ETF입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SPY나 QQQ와 비슷한 구성이지만 한 주당 금액이 훨씬 저렴해요. 이번에 보여드리는 ETF는 SPYD라는 ETF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SPYG ETF가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 회사들을 모아놓은 ETF라고 하면 SPYD는 디비던드의 D로 배당이 높은 회사들을 모아놓은 ETF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리는 ETF는 인베스코라는 투자운용회사에서 만든 SPHD라는 ETF입니다. S&P 500에 포함된 회사 중에서 변동성이 적고 많은 배당금을 주는 회사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외에도 다양한 투자운용회사들이 내놓은 ETF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어떤 컨셉의 ETF를 고를지는 내 성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앞으로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번 돈을 다시 투자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거나 더 좋은 물건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투자할 것이 보이지 않을 때 주주들에게 배당을 주게 되죠. 그러니 배당을 많이 준다는 것은 성장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무엇이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나는 성장하는 주식들을 가지고 갈 거야 라든지 나는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들을 가지고 갈래 같이 내 성향에 맞게 ETF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주식을 사시면서 너무 어렵게 느껴지셨다면 먼저 ETF로 투자해 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내가 좋아하는 카테고리의 회사들이 모여 있는 ETF에 먼저 투자를 하고 그 안에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세요. 그러다 보면 각 회사마다 무엇으로 돈을 벌고 경쟁사는 어떤 회사가 있는지 찾아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경쟁사가 따라할 수 없는 이 회사만의 강점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돈을 벌 수 있을지 확인해 봅니다. 그러다 보면 ETF가 아닌 그 회사의 주식을 따로 사볼 수도 있겠죠. 처음부터 한 회사 한 회사 공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 같은 왕초보들에게는 더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ETF를 먼저 시작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미션을 알려드릴게요. 매일 드리는 미션은 꼭 과제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오늘은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ETF나 내 성향에 맞는 ETF를 3개 정도 찾아보고 적어주세요. 나는 내 부동산을 갖기 어려우니까 부동산 ETF를 사서 월세를 받겠어 라든지 나는 미국 주식 시장 전체의 흐름을 따라가는 ETF를 사볼래 라든지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ETF를 찾아서 적어주세요. 다음 수업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량주와 ETF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주식 거래를 하면서 발생하는 증거금과 예수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단톡방에서 말씀해 주세요. 오늘의 수업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